안녕하세요. 스위스롤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 NBA 컵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경기인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경기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이거를 좀 빨리 하고 나가야 돼서 오늘은 약간 미니 버전입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짧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에피소드 역시 오디오 버전은 애플 팟캐스트에서 스위스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오디오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휴스턴이 굉장히 재미있는 팀인데 이번 경기 들어오면서 휴스턴이 NBA 리그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무려 미스된 슈팅의 42%를 오펜스 리바운드로 잡아내면서 2위와 이 퍼센트 차이가 6%나 나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오펜스 리바운드 팀이거든요. 그리고 3점 슈팅도 올해 휴스턴이 43%로 1위를 기록하면서 듀란트가 왔다고는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훨씬 좋은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저희가 요즘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펜스와 디펜스 리바운드가 모두 탑5 안에 드는 좋은 리바운딩 팀이고 하프코트 세팅에서 조금 공격이 어려워하는 팀이지만 샌안토니오의 팀 컬러는 수비, 리바운드, 달리고, 득점 이런 게 지금 샌안토니오의 팀 컬러거든요. 두 팀 다 수비가 좋고 두 팀 다 애슬레틱하고 두 팀 다 리바운드가 좋은 스타일 간의 충돌이 있는 팀들의 대결이었어요. 거기다가 샌안토니오는 최근 피닉스와 레이커스 경기에서 만났던 웸비에게 윙 디펜더를 붙인 후 더블팀을 가고 림 프로텍터가 웸비의 드라이브 라인에 있으면서 페인트를 지키고 있는 이런 방식의 피닉스나 레이커스가 보여줬던 수비를 만약에 휴스턴이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가 주요 관전 포인트였어요. 제가 잠깐 지금 오늘 경기 전까지 웬바냐마가 이런 수비들을 만나서 고전하고 있다는 스탯을 조금 불러드리면은 샌안토니오가 승리를 거두던 첫 5경기에서 웬바냐마의 드라이브 포지션당 득점이 1.36점으로 아주 높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피닉스전과 레이커스전에서는 드라이브 포지션당 득점이 0.87점으로 뚝 떨어졌고요. 지난 피닉스전에서는 4번, 레이커스전에서는 11번의 드라이브를 했던 웸비인데 이 총 15번의 드라이브에서 100% 모두 헬프 디펜더가 붙은 기록이 있고 특히 레이커스전은 웸비가 10번 이상의 드라이브를 한 경기 중에서 100%의 헬프 디펜더가 붙었던 유일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공을 잡은 터치의 29.4%를 레이커스가 더블팀을 갔는데 그럼으로써 이번 시즌 웸비가 총 터치 중 22.6%를 더블팀을 만나게 되는 기록을 갖게 되었고 이게 리그에서 올 시즌 300번 이상의 터치를 한 142명의 선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더블팀을 보게 된 선수가 되었고요. 참고로 웸비가 루키 시즌에는 총 터치 중 14.6%만 더블팀을 만났고 지난 시즌에는 약간 떨어져서 14.4%만 더블팀을 만났기 때문에 올 시즌 지금 22.6%는 엄청나게 많은 더블팀을 더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웸비가 1대1로 공략을 하면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팀들이 이 선수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역시 휴스턴도 다른 팀들과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조시 오코기를 프라이머리 디펜더로 웸비한테 붙이고 포스트에 공이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포스트에 공이 들어오면 더블팀을 하는 수비를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웸비가 이 수비에 고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포스트에서 공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면서 당연히 몇 게임 만에 웸비와 샌안토니오가 이런 수비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죠. 그런데 오늘 샌안토니오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샌안토니오의 팀 컬러대로 프리미터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수비와 활동력과 리바운딩이 오늘 승리의 키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재밌었던 게 휴스턴이 존 디펜스를 많이 사용하고 휴스턴의 투빅, 아담스와 센군이 있을 때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존 디펜스를 많이 사용했죠. 휴스턴이 지금 이 경기 들어오면서 총 134번의 존 디펜스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포지션당 1.05점을 실점을 했고 584번의 맨투맨 디펜스 포지션에서 1.14점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이 현재까지 존 디펜스가 맨투맨 디펜스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느린 발을 가진 2명의 센터가 있을 때 존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로테이션을 적게 돌고 3점을 주더라도 안쪽을 지키는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샌안토니오 상대로는 거의 안성맞춤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샌안토니오 경기 얘기하면서 샌안토니오가 존 디펜스에 굉장히 약하다고 했죠. 샌안토니오뿐만 아니라 사실 휴스턴도 둘 다 하프코트 오펜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휴스턴이 하프코트 오펜스가 클리닝 더 글래스에 따르면 리그 17위, 샌안토니오가 20위예요. 그래서 두 팀 다 약간 중하위권 하프코트 오펜스 팀인데 안 그래도 하프코트 오펜스가 약한데 샌안토니오는 존 디펜스 상대로 웸비가 플로어에 있을 때 포지션당 겨우 0.38점을 득점하는 거의 존 디펜스 상대로는 득점을 못한다고 봐도 되는 스탯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오늘 트래킹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어려운데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넘버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트래킹 넘버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의 하프코트 상황에서 대다수의 포지션을 존 디펜스로 사용한 휴스턴을 상대로 샌안토니오가 존 디펜스 포지션당 약 0.88점을 득점하는데 그쳤어요. 저는 경기는 결국에 마지막 4쿼터에 점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 경기 내내 존 디펜스를 상대로 잘 공략하지 못했던 샌안토니오가 휴스턴의 존 디펜스를 공략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웬바냐마가 교체해서 들어온 마지막 4분 48초 남은 구간부터 연속으로 5번의 득점을 하는 게 키였다고 생각을 해요. 샌안토니오가 휴스턴이 2-3존 디펜스를 할 때 하이포스트에 있는 웬비한테 공을 넣어주면은 휴스턴이 뒤에 있던 센터가 리프트에서 올라와서 웬비한테 붙어서 막는 커버리지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거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하이에 공을 넣어줬던 캐슬이 윙에서 골밑으로 컷을 계속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에서는 캐슬한테 공이 들어오니까 듀란트가 커버하러 가면서 코너에 샴페니가 오픈이 되고 캐슬이 되게 좋은 터치 패스로 샴페니한테 패스를 주고 이게 3점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같은 공격에서 듀란트가 이번에는 코너를 버리지 않고 헬프를 안 가는데 리드 셰퍼드가 계속해서 자기 존을 지키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슬이 완전히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쉬운 덩크를 하고 막 생군이 땅을 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같은 순서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리드 셰퍼드가 존을 벗어나서 캐슬을 따라가면서 커버를 하고 웬비가 생군을 1대1로 공략을 하면서 슈팅을 하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공격 실패했다 했는데 리드 셰퍼드가 캐슬을 박스아웃을 못하고 캐슬이 다시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그리고 이 리바운드를 샴페니한테 킥아웃 패스를 주고 또 3점이 들어가죠. 오늘 리드 셰퍼드가 공격이 좋았는데 수비에서 특히 클러치 구간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리드 셰퍼드가 교체해서 나가게 돼요. 리드 셰퍼드가 시즌 초반 한두 경기 정도 했을 때는 공격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고 수비도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거의 플레이하기가 힘들다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리드 셰퍼드 되게 괜찮거든요. 오늘 경기도 좋았는데 이런 클러치에서의 실수를 줄여야 플로어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계속 같은 존 디펜스 상대로 샌안토니오가 같은 공격을 하는데 하이에 웬비한테 공을 넣어주고 캐슬이 컷을 해서 들어가고 이번에는 리드 셰퍼드 대신 아멘 탐슨이 캐슬을 따라서 컷을 못하게 하고 웬비가 1대1 후 슈팅을 던지는데 생군이 진짜 잘 따라가서 잘 막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멘 탐슨이 공을 보느라고 캐슬을 박스아웃을 또 안 해서 스테펀 캐슬이 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풋백 득점을 합니다. 생군이 진짜 엄청 좌절하면서 눈으로 아멘 탐슨에게 욕을 하죠. 경기가 여기서 이제 사실상 끝이 났고 이게 재밌는 거죠. 존 디펜스를 못 뚫던 샌안토니오가 클러치에 들어와서 휴스턴의 수비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엔 샌안토니오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면서 풀어내는 거죠. 특히 샌안토니오가 오늘 오펜스 리바운드가 굉장히 게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오펜스 리바운드가 오늘 게임을 결정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리바운드의 모든 선수들이 다 잘 달려들거든요. 뭐 켈든 존슨, 소헨, 샴페니, 해리슨 반즈 그리고 스테픈 캐슬처럼 오늘 클러치의 진짜 상대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중요한 오펜스 리바운드를 2개를 연속을 가져가고요. 이게 다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휴스턴이 아까 제가 리그 최고의 오펜스 리바운드 팀이라고 했잖아요. 미스된 슈팅의 42%를 휴스턴이 오펜스 리바운드로 가져간 팀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휴스턴이 자신들이 미스한 40.4%를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가져가면서 평소 하는 만큼 했어요. 오늘은 샌안토니오가 근데 휴스턴을 공격 리바운드로 똑같이 갚아줍니다. 똑같이 미스된 샷의 40.4%를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가져가면서 휴스턴이 하는 거 그대로 돌려줬어요. 원래 휴스턴의 팀 컬러가 한 번에 하프코트 오펜스를 한다면 좋은 오펜스가 안 나올 수 있는 팀인데 무려 42%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이번에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또 오펜스 리바운드 잡아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상대보다 더 많은 포지션의 공격을 가져가면서 이기는 게 휴스턴의 농구의 특징인데 오늘은 그런 어드밴티지도 샌안토니오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리바운딩으로 완전 다 지워져 버린 거고 특히 오늘은 리바운드 후 킥아웃 3점이 완전 휴스턴을 죽였어요. 뭐 샴페니, 데빈 바셀, 해리슨 반즈 이런 선수들이 오늘 3점을 잘 넣어주면서 오펜스 리바운드 후 득점, 세컨 찬스 포인트가 샌안토니오가 33점 대 휴스턴이 21점으로 휴스턴을 압도했어요. 휴스턴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서 휴스턴을 압도하는 이 샌안토니오의 리바운딩이 정말 강력해 보였습니다. 휴스턴이 이번 시즌에 디펜스 리바운드가 가능한 리바운드 중 68.8%만을 잡아내면서 리그 16위, 그저 그런 디펜스 리바운드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휴스턴이 리바운드가 원래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오늘처럼 오펜스 리바운드를 상대한테 많이 준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왜 그럴까 나름대로 보면서 원인을 추측을 해보면 오늘처럼 뭐 리드 셰퍼드, 아멘 탐슨 이런 선수들의 멘탈 랩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서 상대를 놓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휴스턴의 존 디펜스 사용 빈도가 올라가면서 상대에게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 디펜스는 맨투맨과 다르게 슛이 올라갈 때 자기 마크 선수가 앞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잡고 박스아웃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존 디펜스의 단점 중 하나가 디펜스 리바운드를 잘 못 잡는다는 게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휴스턴이 이번 시즌 존 디펜스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디펜스 리바운드가 좀 내려왔지 않나. 그리고 그게 오늘도 존 디펜스를 엄청나게 사용한 클러치 구간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스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기에서 드러난 게 또 안정적인 볼 핸들러가 없는 약점이 되게 크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듀란트가 볼을 잡을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특히 더블팀이 오면서 듀란트가 더블팀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8턴오버를 기록하였고 또 리드 셰퍼드가 오늘 공격에서 잘해줬지만 결국에 제가 시즌 초반에 얘기한 대로 리드 셰퍼드, 아멘 탐슨, 생군, 듀란트 이 4명이서 볼 핸들링 서로 나눠서 하면서 팀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프레드 밴블리처럼 안정적인 볼 핸들러 한 명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그런 약점이 지금 시즌 초반에 조금 드러나거든요. OK 시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리드 셰퍼드나 아멘 탐슨이나 이런 선수들의 포인트 가드로서의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휴스턴의 상황인데 오늘 역시 약간 그런 약점이 크게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오늘 완전 큰 승리죠. 샌안토니오가 이전까지 5승 2패였지만 사실 컨텐더 상대로는 승리가 없었는데 휴스턴이라는 강력한 컨텐더를 상대로 오늘 승리를 추가하면서 이 팀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 팀이다라는 거를 봤어요. 특히 샌안토니오의 뭐 단지 득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탯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닝 플레이를 하는 위닝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웬반야마 위닝 플레이어죠. 스테폰 캐슬 완전한 위닝 플레이어죠. 제가 스테폰 캐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해리슨 반즈 검증된 챔피언 위닝 플레이어죠. 켈든 존스 위닝 플레이어죠. 딜런 하퍼도 위닝 플레이어고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스페셜한 팀이 우리 눈앞에서 성장하는 것 같고 이제 다음 경기에 드디어 디에런 팍스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박스가 합류한 샌안토니오도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경기 짧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는 또 다음 경기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